내가 이미 집이 한 채 있거나 당첨된 분들은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네. 정말 축복을 받으실 네. 거예요. 이런 분양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정보 뭐죠? 네, 아파트에 관한 겁니다. 이 분야에서 1등이죠. 이 책도 내신 분이거든요. 대한민국 청약지도 정지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약지도 저자 정지영 IMP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내 집 사도 될까? 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대표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집을 사지 말고 내 집에 당첨되라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규제가 나오지만 네. 그 규제 속에서도 혜택을 받는 네. 그런 세대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바로 청약 당첨자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다랄까요? 어떤 걸 추천드리고 싶으세요? 저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봤을 네. 때 청약이 가장 기초적이고 쉽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청약이 좋은 방법인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대출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네. 거북함도 있어서 이 청약이나 내 집 마련보다는 그냥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조금 그 비용을 좀 계산해 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지금 전세로 샀을 때 네.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네. 그 이자 비용 네. 그리고 그 비용을 해서 투자 수익률도 또 생각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전세를 사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구축을 사는 경우에 했을 때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내더라도 뭐 1년 지나서 이자와 원금을 내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생활하는데 조금 힘든 면이 있는데 청약 당첨이 되면 그 입주까지의 중도금 대출 똑같은 대출이지만 네. 이자 후불제 그러네요. 또는 중도금 무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집을 장만하고 2년 3년에 버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네. 나서 근데 비율은 비슷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자를 나중에 낸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대팔 수도 있는 거죠. 전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대출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피하지 말고 네. 대출을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그래요. 다니쌤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동산을 하면서 대출이 없이 산다? 생각도 못하죠. 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기업을 보더라도 네. 기업 본사를 네. 정말 만약에 100억이라면 그 100억을 현금 주고 사겠어요? 없죠, 그런 거는. 그렇게 똑똑한 기업 대표도 대출을 내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출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함부로 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소득이라든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이용하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엑셀 돌리시는 남자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자기가 그걸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상담해 보면 특히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대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부담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이용 당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렛대가 되니까 대출에 대한 이런 거부감을 좀 없애셨으면 합니다. 이 청약을 할 때 내가 이미 집이 한 채 있거나 아니면 한번 당첨된 분들은 나한테 이제 청약 기회가 없어 라고 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대한민국 청약지도를 집필한 이유기도 한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한 권으로 끝나는 청약 당첨 전략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집이 있어도 당첨이 되어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가점이 높아야지만 당첨이 된다고 네. 생각하지만 네. 서울에 있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조건이 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집이 없어야지 그 관점에는 가점제라는 게 있는데요. 네.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은 50%는 가점제, 네. 50%는 추첨제입니다. 그러니까 50%에 제가 추첨제로? 독일에 같은 경우 12점에 당첨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재당첨 제한, 당첨이 한 번 되신 분은 네. 그럼 난 서울에 못해? 네, 못해요. 5년 동안 그쵸. 못하게 됩니다. 네. 네. 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비규제 지역에 간다면 당첨될 수 있죠. 지금 현재 수도권은 거의 다 규제 지역이고 그쵸. 비규제가 없는데 네. 최근에 분양했던 광주의 초읍 같은 경우에는요. 네. 광주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초읍은 빠졌습니다. 읍이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게 보면은 바늘구멍을 찾고 단추구멍처럼 크게 네. 보고 나중에 정말 자기의 전략을 세운다면 네. 그거를 당첨되기 되게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이 청약하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네네. 가점제, 추첨제.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를 그냥 어렴풋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비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가점제로 순서를 매깁니다. 근데 네. 가점제라고 아까 네. 집이 있는데 가점이 0점 아니야?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가점은 지금 무주택자인 경우 만점이 15년 네. 이상 무주택자는 네. 32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6명 이상. 네. 그렇게 되면 부양가족. 35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했으면 15년 이상 있으면 네. 17점이에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집이 한 채 있는 만 45세 넘으신 분이라고 하면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족이 4인 가족이면 부양가족이 3인이니까 20점. 네. 그리고 청약통장이 만약에 예전에 있다면 37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점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커트라인이 37점에 만약에 커트라인이 됐다면 나는 주택이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점제에서 한번 겨루고 네. 그 다음에 추첨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첨제는 돌려서 뽑기 처럼 이렇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가점제로 졌다고 해도 추첨제 가서 이긴다면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학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수시, 정시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고 또 맞아요. 보이는 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분양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이런 분양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분양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네. 3기 신도시 네. 택지지구를 좀 아는 거랑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건설사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1년치의 분양 물량을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죠. 네. 재건축, 네. 재개발은 어느 정도 속도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할 거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분양 정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로 데이터를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막상 보려면 닥터 아파트, 네. 호갱노노, 직방 네.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정말 좋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는 만큼만 기회 잡을 수 있으니까요. 좀 귀찮아도 미리미리 챙겨서 이런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약에 보면 특별한 조건을 갖추면 또 당첨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아니면 생애 최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네. 정말 축복을 받으실 네.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저는 정말로 특별 공급을 찾아서 당첨된 사례거든요. 네. 저희 아빠가 국가유공자였었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유공자는 특별 공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청약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 아빠의 그 특별 공급을 찾아서 당첨을 시켰죠, 제가. 그래요? 전략으로 당첨을 시켰는데요. 지금 특별 공급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거는 신혼부부 특공일 것 같아요. 신혼부부. 네.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7년 안에 네. 그때 7년 안에 하면 네. 되거든요. 근데 네. 여기 독자들 분 중에서도 재혼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많죠, 괜찮습니다. 요즘에. 재혼을 내가 50살 때 해도 57살까지 신혼부부 특공이 그래요? 가능합니다.
네. 요즘 재혼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많죠.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초혼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재혼도 가능합니다. 그럼 세 번째도 가능한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 중요한 거는 집이 없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자녀 특공이 네, 있는데요. 다자녀. 네.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세 자녀. 기본이 세 자녀. 네네. 그런데 그 세 자녀 중에 성년이 되면 탈락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만 19세 네. 이제 다음 달에 네. 이제 생일이 넘어가는 그런 분은 빨리 청약을 다자녀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 공급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 전체가 집이 없어야 된다는 그러네요. 걸 전제 조건으로 둡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많이 바뀌었던 생애 최초 특별 네. 공급인데요. 네. 요거 진짜 별표예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는 공공 분양에만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710 대책에서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애 최초에 해당되시는 분은 네.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으세요. 네.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 이것도 중요한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대주가 청약을 해야 되고요. 네. 꼭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싱글은 안 됩니다. 그래요? 이거. 네, 안 되는데 거기서도 한부모 가족은 됩니다. 한번 그래서 특별 공급에서 지금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비혼모, 네. 비혼부, 네. 저는 미혼모라는 것보다 비혼부라고 하는 비혼모 이런 분들도 당첨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5년 이상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5년 이상. 5년 이상인데 연달아 5년이 아닌데 내가 20살 때 한 번 내고 25 합쳐서, 괜찮아요. 기간을 합쳐서. 괜찮아요. 네. 소득세 낸 거는 우리 홈택스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작년도, 전년도는 꼭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약간 까다로운데요. 생각보다 이 생애 최초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도 가점제가 있어? 네. 아니고요. 이건 추첨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20%로 뽑았는데 25%로 증가됐고요. 네. 공공택지 안에 있는 민간 분양 같은 건 이거는 완전히 없다가 생긴 거예요. 15%. 그럼 기회가 더 훨씬 많아졌네요. 네,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방송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알려드리는 건데요. 예전에는 민간 분양은 아예 없었는데요. 새로 신설된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모를 때. 그러니까 제 책에도 항상 부자는 바뀐 룰에 베팅하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때, 이럴 때 청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막 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막 떠오르는 사람이 네, 있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약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죠? 1000만 명이 넘나요? 네, 지금 제가 계산하기로는 그냥 인구의 네. 그냥 1인 네. 인구 중에 3분의 2가 청약 통장이 돼요. 그래요. 1000만 명이 넘죠. 그렇죠. 그럼 1000만 명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청약 통지에 너무 많은 걸 이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점이 너무 적어서 청약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가점이 안 좋으면 낮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청약 통장은 절대 깨는 것이 아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아파트 단지 어떻게 찾을까? 네, 2020년도에 정말 네. 핫플레이스. 네. 싱글들은 청약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희 아들은 37살에 공공 분양에 당첨이 될 겁니다. 야.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